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얼마 전 제 지인 박 씨의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평소 건강에 자신 있던 분이었어요. 혈압이 조금 높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 아니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병원에서 받은 충격적인 진단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콩팥 기능이 정상인의 15%까지 떨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했어요. 혈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셨네요. 이제 투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순간 박 씨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투석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나요?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병원에 가서 기계에 의존해 살아야 하는 겁니다. 가족들도 함께 고생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혈압과 콩팥이 이렇게 밀접한 관계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박 씨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 관련 유용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콩팥과 혈압, 이 둘의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중요합니다. 먼저 김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들어보세요. 김 할아버지는 올해 67세이신데 5년 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45 정도 나왔어요. 의사가 약을 먹으라고 했지만 아직 젊은데 무슨 약이야 라며 거부하셨죠. 그런데 작년 검진에서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혈압은 180까지 올라가 있었고 더 심각한 건 소변 검사에서 단백질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이 정말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투석 환자 통계를 보면 새로 투석을 시작하는 환자 중에서 무려 21.8%가 바로 고혈압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당뇨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원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혈압 하나 제대로 관리 안 했다가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신기한 건 콩팥과 혈압의 관계예요. 이게 단순히 혈압이 높아서 콩팥이 망가지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콩팥 자체가 혈압을 조절하는 중요한 장기거든요. 콩팥에서는 레닌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져요. 이 레닌이 혈관을 수축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시작하는 거죠. 레닌이 나오면 안지오텐신이라는 물질이 활성화되고 이게 또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자극해서 결국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셈이죠. 그리고 콩팥에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바로 염분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짜게 먹으면 콩팥이 그 여분의 염분을 소변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염분이 몸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혈관 안의 수분이 늘어나서 혈압이 더욱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악순환이 시작돼요. 혈압이 높아지면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을 받아요.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고 하는 아주 작은 필터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이 필터들이 하나둘씩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콩팥 기능이 더 떨어지고 또 혈압이 올라가고 이게 반복되면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직접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세요. 최 아저씨는 현재 64세인데 처음 혈압약을 처방받았을 때가 55세였어요. 그때는 이 정도야 뭐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약도 가끔 빼먹고 술자리에서는 안주를 마음껏 드시고 그랬죠. 그런데 2년 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제 물을 많이 마셨나? 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자주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평소보다 소변량이 줄어든 것 같고 몸이 자꾸 무거운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혈압은 190까지 올라가 있었고 콩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가 정상의 30%까지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이미 만성 콩팥병 4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거였어요. 5단계가 되면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무서운 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는 거예요. 콩팥은 참을성이 아주 강한 장기거든요. 기능의 50% 이상이 손상되어도 별다른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부르죠. 부종이 생기거나 혈압이 갑자기 조절이 안 되거나 식욕이 떨어지고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든다면 이미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가 되면 치료도 어렵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실제로 투석을 받고 계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분은 현재 59세의 여성분인데 혈압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결국 투석을 받게 되신 경우예요. 처음 혈압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가 48세였다고 해요. 그때 혈압이 155 정도였는데 직장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약을 제대로 먹지 않았대요. 특히 출장이 잦았는데 출장 갈 때마다 약을 깜빡하고 안 가져가거나 가져가도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서 약 먹는 시간도 제멋대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53세 때 건강검진에서 단백뇨가 나왔어요. 의사가 콩팥 검사를 더 해보자고 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뒀다고 해요. 그리고 2년 후 갑자기 온몸이 붓고 숨이 차서 응급실에 갔는데 그때 받은 진단이 말기 신부전이었어요. 지금은 월, 수, 금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고 있어요. 한 번 투석 받을 때마다 4시간이 걸리는데 병원까지 가는 시간, 대기 시간까지 합치면 하루 종일이 없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투석 받고 나면 몸이 완전히 축 처지고 그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더 힘든 건 가족들이에요. 남편이 직장을 일찍 마치고 병원 데려다 주고 투석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데려와야 하거든요. 딸도 가끔 도와주는데 온 가족의 일상이 투석 스케줄에 맞춰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혈압약이라도 제대로 먹었으면이라는 후회를 매일 하신다고 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혈압과 콩팥의 관계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장기예요.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필요한 것들은 다시 흡수해서 최종적으로 1.5리터 정도의 소변을 만들어내죠. 이 과정에서 혈압 조절도 함께 하는 거예요. 혈압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콩팥 안의 미세한 혈관들이 지속적으로 높은 압력을 받게 되어요. 마치 호스에 너무 센 물압을 가하면 호스가 터지는 것처럼 콩팥의 혈관들도 손상을 받게 되는 거죠. 특히 사구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먼저 손상을 받아요. 사구체는 혈액을 걸러주는 아주 작은 필터 덩어리인데 이게 한번 망가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구체가 하나둘씩 망가질 때마다 콩팥의 전체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이렇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도 함께 떨어진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레닌 호르몬 시스템이 교란되면서 혈압이 더욱 올라가게 되고 염분 배출 능력도 떨어져서 몸에 수분과 염분이 쌓이면서 혈압이 더더욱 높아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그럼 실제로 혈압 관리를 잘해서 콩팥을 보호하고 있는 분의 사례도 들어보세요. 정 할머니는 현재 72세인데 15년 전 혈압이 높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처음부터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하셨거든요. 우선 의사가 처방해준 혈압약을 하루도 빼먹지 않고 드셨어요. 약통에 요일별로 약을 미리 나눠 담아두고 휴대폰 알람까지 설정해서 정해진 시간에 꼭 먹도록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집에서 혈압을 매일 재서 기록했어요. 식단 관리도 정말 철저히 하셨어요. 김치도 물에 헹궈서 드시고 국물 요리는 되도록 피하시고 염분이 많은 젓갈류나 장아찌는 아예 끊으셨다고 해요. 대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고 현미밥으로 바꾸시고 생선을 자주 드셨어요. 운동도 꾸준히 하셨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빠르게 걷기를 하시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수영장에도 다니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체력이 좋아지면서 혈압도 안정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기적인 검진을 빼먹지 않으신 거예요. 3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혈압 확인하고 콩팥 기능 검사도 함께 받으셨어요. 6개월마다는 소변 검사까지 꼼꼼히 받으셨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콩팥 기능이 거의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계세요. 혈압도 약물로 잘 조절되고 있고 다른 합병증도 전혀 없어요.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잘 관리하시는 분은 드물다고 칭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관리를 소홀히 했던 분들의 현실은 어떨까요? 통계를 보면 정말 심각해요. 우리나라에서 새로 투석을 시작하는 환자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2020년 기준으로 보면 투석이나 콩팥 이식이 필요한 말기 신부전 환자 중에서 22.3%가 바로 고혈압성 콩팥병 때문이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10명 중 2명 이상이 혈압 관리만 제대로 했어도 투석을 받지 않아도 될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투석의 현실은 정말 가혹해요.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병원에 가야 하는데 이게 단순히 시간만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투석을 받는 동안에는 움직일 수도 없고 투석이 끝나고 나면 몸이 완전히 축 처져서 그날 하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아요. 건강보험이 적용되긴 하지만 교통비, 간병비, 각종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행도 함부로 갈 수 없고 직장 생활도 어려워지고 가족들도 함께 고생하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혈압 관리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정기적인 혈압 측정이에요. 가정용 혈압계를 하나 장만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재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온 후 5분 정도 안정을 취한 다음에 재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리고 그 결과를 꼭 기록해 두세요. 두 번째, 약물 치료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의사가 처방해 준 혈압약은 하루도 빼먹지 말고 드셔야 해요.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안 먹어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혈압약은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 식단 관리예요. 하루 소금 섭취량을 6g 이하로 줄이세요. 이게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 오시죠? 대략 티스푼 하나 정도예요. 라면 하나에 들어있는 소금의 3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 같은 짠 음식은 되도록 피하시고 국물 요리도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네 번째, 체중 관리예요. 비만은 혈압을 올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체중을 5kg만 줄여도 혈압이 10 정도 떨어질 수 있어요.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꾸준한 식단 조절과 운동으로 천천히 체중을 줄이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 금연과 금주예요.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리고 술도 적당량을 넘어서면 혈압에 악영향을 줘요. 특히 담배는 콩팥 혈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끊으셔야 해요. 여섯 번째,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일주일에 150분 이상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혈압이 5에서 10 정도 떨어질 수 있어요.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운동이 좋아요. 하지만 갑자기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위험하니까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해서 점점 강도를 높여가세요. 일곱 번째, 스트레스 관리예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지속적으로 올려요. 명상, 요가, 깊은 호흡,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여덟 번째, 충분한 수면이에요. 하루 7시간 이상 질 좋은 잠을 자는 것도 혈압 관리에 중요해요.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혈압을 올리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기적인 검진이에요.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더라도 3개월에 한 번씩은 병원에 가서 혈압 확인하고 콩팥 기능 검사도 함께 받으세요.
혈액 검사로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하고 소변 검사로 단백뇨나 혈뇨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특히 50세 이후에는 더욱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콩팥 기능도 자연스럽게 조금씩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요. 실제로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계신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모두 일관성 있게 꾸준히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의 도움도 중요해요. 혼자서 식단 관리하고 운동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가족 모두가 건강한 식단을 함께 하고 운동도 함께 하면 훨씬 수월해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자가 진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혈압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어서는 안 되고 인터넷에서 본 민간요법을 무작정 따라하는 것도 위험해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자신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시고 그걸 꾸준히 따르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이야기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최 아저씨, 콩팥 기능이 30%까지 떨어졌던 분 기억하시죠? 그분이 그때부터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시작하셨어요. 혈압약을 빼먹지 않고 드시고 염분 제한 식단을 철저히 지키시고 매일 운동을 하셨어요. 그 결과 1년 후에는 콩팥 기능이 35%까지 회복되었어요.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온 건 아니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이 정도로 관리하시면 투석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 어려운 장기예요. 하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막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초기에 발견해서 잘 관리하면 얼마든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정말 다행이에요. 미리 알고 있으니까 예방할 수 있거든요. 혈압이 조금 높다고 해서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야 라고 방심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관리하시면 충분히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어요.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하지만 미리 관리하면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오늘부터 혈압 관리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혈압약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혈압약은 평생 드셔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다행인 거예요. 약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거든요. 혈압약 복용 시간도 중요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기 전에 먹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새벽 시간대 혈압 급상승을 더 잘 막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정하세요. 식단 관리에서 중요한 건 가공식품을 피하는 거예요. 식빵, 과자, 라면, 햄 등에는 우리가 모르는 숨은 염분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대신 칼륨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도움이 돼요.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시금치 같은 음식들이죠.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운동 강도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면 적당해요. 근력 운동도 일주일에 2-3번 하시되 무거운 무게보다는 가벼운 무게로 많은 횟수를 반복하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 관리는 깊은 호흡법이 효과적이에요. 4초 들이마시고 4초 참고 4초 내쉬는 걸 반복하세요. 하루 10분만 해도 혈압이 낮아져요. 명상이나 취미 활동도 큰 도움이 돼요.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침실 온도는 18-22도 정도로 유지하시고 너무 밝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하루 있었던 일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카페인 섭취도 주의하세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게 좋아요. 카페인이 몸에서 완전히 분해되는데 6-8시간이 걸리거든요.
대신 허브차나 보리차를 드시는 게 좋아요. 알코올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잠들기 쉬울 수 있지만 밤중에 자주 깨게 되고 깊은 잠을 못 자게 돼요. 그래서 저녁 식사 후에는 술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혈압 측정할 때 주의사항도 알려드릴게요. 혈압은 하루 중에도 계속 변해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운동을 하거나 식사를 한 후에는 혈압이 올라가고 안정을 취하거나 잠들기 전에는 혈압이 낮아져요. 그래서 혈압을 잴 때는 항상 같은 조건에서 재는 게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온 후 5분 정도 편안히 앉아 있다가 재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리고 팔의 위치도 중요해요. 팔이 심장보다 낮으면 혈압이 높게 나오고 높으면 낮게 나와요. 혈압계 커프의 크기도 중요해요. 팔이 굵은 분들은 큰 사이즈 커프를 사용해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해요. 작은 커프를 사용하면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번 잴 때 2-3번 재서 평균값을 기록하세요. 첫 번째 측정값은 보통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2분 정도 간격을 두고 재측정하시면 더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어요. 기록도 중요해요. 단순히 숫자만 적는 게 아니라 그날의 컨디션, 스트레스 정도, 운동 여부, 약 복용 시간 등도 함께 기록해 두세요. 이런 정보들이 병원에서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정말 도움이 돼요. 가족력이 있다면 더욱 주의하세요. 하지만 유전적 요인이 있어도 생활 습관 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정기 검진에서는 혈압, 크레아티닌, 소변 검사를 꼭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심전도 검사도 받아보시고요. 건강 관리는 마라톤이에요.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가끔 실수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들과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에요. 지금 당장은 불편하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미래의 건강한 자신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혈압 관리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콩팥이 고마워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가족이나 지인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되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